오늘 토론 굉장히 핫했어요. 그리고 상당히 그 각 후보들이 달라진 모습, 그 다음에 발전하는 모습, 그래서 우리 누구누구가 달라졌어요. 이렇게 제목을 한번 뽑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보셨으면서 느끼셨겠지만 그 8명의 후보들이 각각 최선을 다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전체적으로 볼 때는 윤석열 후보와 역시 홍준표 후보의 거의 이 질문들이 다 쏟아졌고, 또 어떤 점에서는 두 후보가 상당히 변화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2차 방송 토론, 이 안상수, 그 다음에 원희룡, 유승민, 윤석열, 최재형, 하태경, 홍준표, 황교안, 아주 핫했어요. 그리고 실시간 채팅도 굉장히 뜨겁게 올라왔는데, 채팅창을 보니까 이 황교안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볼 때는 좀 조직적으로 이 황교안 후보 지지자들이 나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한번 정리 좀 해볼까요? 네, 첫 번째 안상수 후보 일장 연설도 하시고, 그 다음에 많이 웃겨주시고 자화자찬 이렇게 하시면서 송도를 얼마나 내가 자본 없이 개발했는가, 이 얘기했고요. 또 원희룡 선수는 나름대로 자영업자에 대한 자신의 어떤 의견이라든가 이런 거를 피력을 하긴 했지만 그렇게 크게 두각은 못 나타냈고, 그 다음에 유승민 선수, 오늘요 유승민 선수와 홍준표 선수하고 아주 핫하게 붙었어요. 홍준표 선수가 배신자론을 끌어내면서 유승민한테 내가 이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갔을 때는 환영을 받았는데 당신 배신자로 찍혀가지고 고생하지 않았느냐 이랬더니, 유승민이 말을 자꾸 바꾼 홍준표야말로 배신자다, 당신이 진정한 배신자다, 이렇게 들이받았습니다. 또 윤석열 후보는요 상당히 만만치 않은 실력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차분하고 그러면서도 긴장감을 놓치지 않는, 도리도리라든가 이런 거는 여전했지만 상당히 이거 뭐 토론 못하는 윤석열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재형 후보 신사고요. 그 다음에 참 좋은 분이고요. 그리고 점잖으시고, 어떻게 보면 오늘 MC가 정관용 씨였는데 최재형 후보를 MC를 시켰어도 다른 후보들이 하나도 반발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하태경 후보. 오늘 하태경 후보는요 4강에 들어가겠다고 또 오늘도 눈을 크게 뜨고 협박하듯이 넣어주십시오 이랬는데, 4강에 들어오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싸움을 하려고 나온 것이 아닌가. 어쨌든 아주 뜨거운 그 혈전을 보여줬습니다. 홍준표 후보 유화적이고 온의적이고 또 뭐 토론의 나름대로 느긋하게 치고받는 기술은 보여줬지만, 아쉬운 거는 목소리가 너무 탁하고 그 다음에 이 가르치려고 들고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아쉽더라고요. 그 다음에 황교안 후보는 주구장창 부정선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소신과 또 나름대로 열정을 보여줬고, 역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목소리 정말 좋은 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국힘 2차 토론 그 뜨거운 아주 따끈따끈한 관전평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자, 누가 어떻게 달라졌고 오늘을 누가 제일 잘했고 누가 좀 아쉽고 못했나, 이런 얘기 아주 과감 없이 솔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요, 일단 윤석열 대 홍준표, 그리고 피트 유승민, 하태경입니다. 윤석열과 이 홍준표의 이렇게 대결을 보니까 나름대로 윤석열이 이제는 7명의 후보들에 대해서 파악을 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너무 방어적이었다, 이거 뭐 인파이터가 돼도 모자랄 정도인데 아웃복사한 거 아니냐, 이런 비난을 의식했는지 상당히 질문도 홍준표 후보에게 많이 던졌습니다. 그러면 홍준표 후보는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뭐 이건 이런 거고 지금 전술핵하고 전략해갖고 구별을 못하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훈수두고 이제 가르쳐 주면서 서로 이렇게 만만치 않은 기싸움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서 유승민 선수는 약간 이 토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굉장히 날이 서 있었고, 그 다음에 억울하고, 또 한편으로는 가르치려고 들고, 여기에서 경제 문제 나처럼 잘 아는 사람이 어딨어 막 이러면서 굉장히 독보적이고, 또 나를 감히 뭐 이런
어떻게 보면은 너무 오만하다? 이런 느낌까지 줬습니다. 그래서 유승민 선수가 오늘 토론에서는 이런 것이 많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하태경은 나름대로 인파이터, 뭐 홍도 잡고 윤도 잡고 뭐 이러면서 오늘 이렇게 옐로우 카드는 안 갖고 왔지만은 나름대로 할 말 다 하고, 이 하태경이란 정치인이 갖고 있는 어떤 근성, 내공 뭐 이거를 좀 보여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 적극적으로 나왔다. 그 다음에 이 대장동 화천대유 이 수사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 최재형 선수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마디로 견적이 나온다. 그리고 이 수사는 자금의 꼬리표라든가 출처를 잡으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시간을 벌어주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빨리 해야 된다. 굉장히 전문가다운, 그러면서도 아주 신뢰감을 주는 답변을 했습니다. 윤석열 적극적으로 우리 성렬이가 달라졌어요. 뭐 이렇게 얘기해도 좋을 정도로 토론에 많은 발전을 보였고요. 또 여유도 보였습니다. 앞으로 이제 윤석열 선수한테 필요한 거는 약간의 양념 같은 유머 감각, 그 다음에 약간 엎어치기 같은 거. 그렇게 얘기하시면 뭐 곤란하죠. 라든가, 이런 데서 그치지 않고, 그게 이거 아닙니까? 오늘 그거 한마디 잘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이 홍준표 선수가, 아니, 나를 두테르테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비판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홍준표 선수가 공격을 하자, 씩 웃으면서, 아유, 홍준표 홍준표 후보님이 두테르테는 아니지 않습니까? 딱 이렇게 눈치고 넘어가는 어떤 저력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홍준표 선수는 조국 수홍의 후유증을 만회하기 위해서 굉장히 최선을 다했다. 아주 느긋하고 여유있게, 그리고 조국의 조자도 꺼내고 싶어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재명과 민주당에 대해서 막 공격을 하면서 나름대로 이 홍준표가 그동안에 당에 있으면서 당이 가장 어려울 때 내가 큰일을 했다 이러면서 옛날을 좀 생각해봐, 옛날이요, 이런 노래도 이렇게 상기시킬 만한 그런 과거 진행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다만 홍준표 선수한테 아쉬운 건 뭐냐면 기운이 없어 보이고, 그 다음에 목소리가 이 황교안 선수하고 비교돼서 그런지 너무 탁하게 보이고 나이 들어 보이고, 그래서 막판에 이 후보 저 후보 뭐 거의 7명의 후보한테 막 덕담하듯이 6분 토론을 계속 돌릴 때는 아니 무슨 경로당의 친목 잔치 내지는 뭐 칠순잔치에 오셨나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홍준표 선수 결기가 더 필요합니다. 네, 자, 이렇게 홍준표 대 윤석열, 상당히 윤석열이 인파이터로서 데뷔전을 치렀다. 아주 괜찮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또 4명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황교안과 안상수. 아주 재미를 줬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그렇지. 나름대로, 이 점으로서는 굉장히 애를 쓰고 있다. 이렇게 보여줘서 저는 오히려 황교안과 안상수를 앞에다 놨습니다. 이 황교안 선수는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조목조목 얘기를 하면서 그 신념과 믿음과 막 얘기를 했습니다. 황교안 후보가 왜 그렇게 부정선거에 대해서 정말 집착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집요할 정도로 추궁하는 거, 나름대로 황교안 선수가 갖고 있는 믿음 또 증거 이런 것이 있다고 봅니다. 저도 사실은 모르겠어요, 이 4.15 부정선거에 대해선. 근데 황교안 선수의 말을 저는 굉장히 귀담아 듣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열정. 근데 이제 막판에 하태경한테 한마디로 이렇게 당했죠. 그렇게 재검표 하자고 하면서 막상 당신이 나왔던 종로의 재검표는 왜 하지 않으려고 하느냐. 하태경은 완전히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제 황교안 선수가 이제 보여주고 있는 자세, 부정선거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나왔다. 이런 모습은 나름대로는 저는 뜻깊게 봐주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안상수 선수,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보기에는 이제 허경영을 이렇게 제치고 안상수의 시대가 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아니 내가 이렇게 잘하고 이번에 나오니까 아니 어떻게 안상수 후보는 말씀도 잘하고 인물도 좋고 막 이런데 언론에서 왜 안 다루냐고. 그랬더니 자신이 민노총을 때려잡겠다고 했기 때문에 언론계 쪽에서도 민노총이 이 당원들이 많기 때문에 산하 당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 안상수를 빼버리는 거다. 너무너무 억울하다. 저 공약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할 일 참 많이 했고요. 송도도 제가 다 만들었고 뭐 아는 거 많습니다. 그리고 제 공약은 유튜브에 다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해갖고 우리에게 웃음을 줬습니다. 또 이제 이 원희룡 선수는 나름대로 이제 얼굴도 이렇게 다 이 개비하고 신장 개업해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지만 오늘 왜 그렇게 이렇게 힘이 없고 원희룡이 파이팅을 할 만한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도 그 이슈를 건드리지를 못하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원희룡 하면 소장파였는데 이제 더 이상 소장파가 아니기 때문에 원희룡이 갖고 있는 새로운 브랜드, 새로운 가치를 개발하지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재형 선수, 제가 이렇게 최재형 선수 이렇게 보면은요, 이분은 정말 신사고, 그리고 아주 말씀하시는 것도 사력 있고 배려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대한 애국심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최재형 선수한테서 참으로 아쉬운 거는 파이팅 스피릿이에요. 그리고 이 권수린 대법관이 화천대유에 이렇게 고문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아니 그러면 때려야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거는 사후 뇌물죄도 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때려야 되는데 아직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그 말씀드리기는 뭐 수사 결과도 안 나왔고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안상수 후보가 그러면 안 돼요. 정치는 이러면서 훈수까지 뒀습니다. 어쨌든 최재형 그 후보가 갖고 있는 뭐라고 할까요? 이 장점이 어떻게 보면은 최재형 후보의 단점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상당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보면은 역시 여러분들한테 한번 패션을 좀 보여드리겠어요. 자, 역시 지난번에도 블루홍이었는데 이 홍준표 선수 오늘도 이 블루 넥타이를 메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태경 선수 노타이입니다. 네, 황교안 붉은색 계열의 차분한 자주색. 또 원희룡 선수도 아주 몸에 딱 맞는 아주 이 양복 비싸 보이죠? 그리고 이 붉은 넥타이. 그 다음에 유승민 선수는 이 핑크에 가까운 넥타이를 메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최재형 선수도 네, 자주색의 차분한 넥타이. 그리고 이제 윤석열 선수, 네, 약간 낮은 톤의 이 붉은 계열의 넥타이를 메고 나왔고요. 자, 역시 패션. 이번에 정말 방송 토론 국힘 패션 리더 하면은 저는 이 안상수 후보를 꼭 꼽아야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보라색 패션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더니 오늘은 아주 그 쇼킹 블루로 탁 나왔습니다. 그래서 블루 넥타이를 하고 온 홍준표 선수를 완전히 기를 죽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재밌으시죠? 네, 자. 오늘 그 어록을 이렇게 보면은 유승민 말 바꾸는 홍준표가 진정한 배신자다 이러면서 홍준표가 유승민 선수 당신 계속해서 배신자로 이렇게 낙인 찍히고 있는데 당신 어떡하면 좋아 약간 놀리는 듯이 어떻게 보면 비아냥거리는 듯이 홍준표 선수가 약을 바짝바짝 올린 거예요. 그랬더니 유승민이 열받아갖고 나는 이제까지 탄핵의 정당성에 대해서 말을 바꾼 적이 없었다. 불가피했다고. 했다. 나는 말을 안 바꾸고 초지일관했는데 당신 홍준표야말로 말을 자꾸 바꿨으니까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배신자다. 이렇게 얘기를 유승민 선수가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무리 발언이 오늘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마무리 발언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선수가 기득권의 나라에서 기회의 나라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단련되고 훈련을 거치도록 하겠다. 이렇게 겸손한 말도 덧붙여줬어요. 네, 점수를 치자면 저는 한 95점 주고 싶습니다. 또 홍준표 선수도 선진국에 걸맞는 개혁을 하겠다. 그 다음에 서민들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상당히 아주 명료하고도 깔끔하고 머리에 그냥 탁
박히는 그런 마무리 발언을 했어요. 이것도 제가 95점 똑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 맘대로 막 줘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오늘 이렇게 방송 토론회 이렇게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이 정과 사범에다가 쫄보가 나온 저 민주당에 비하면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좋은 후보들이 나왔었다. 그래서 오늘 이 2차 방송 토론회 유감스럽게도 다른 TV에서 이번 2차만 그 중계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나 다음에는 텔레비전이라든가 종편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후보들도 잘하긴 했지만은 너무 자화자찬이나 이런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꼭 하나, 오늘의 어록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하태경의 어록이에요. 하태경이 뭐라고 했냐? 정권 교체의 필패는 뭐냐? 이게 하태경의 마무리 발언이었어요. 우리가 정권 교체 해야 된다. 그렇지만 정권 교체를 정말 절대로 못하는 길이 있다. 그건 뭐냐면 조국 지지자들에게 잘 보이려다가 역선택의 함정에 빠지는 거다. 조국 지지자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다가 홍준표 후보처럼 조국 수홍이 돼서 역선택의 함정에 빠지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일가를 했어요. 나름대로 저는 의미가 있는 이 한마디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힘 2차 토론 아주 따끈따끈한 관전평을 제가 여러분께 이제 들려드렸어요. 물론 제 의견하고 여러분의 의견하고 다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용의 관전평이 궁금하신 분들께 오늘 우리 성렬이가 달라졌어요. 우리 준표가 달라졌어요. 네. 이거는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패션상은 안상수 후보에게 드리겠고요. 감투상은 황교안 후보에게 제가 드리겠고요. 우정상, 이거는 당연히 최재형 후보에게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투상, 하태경 후보에게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너 유감상, 유승민 후보에게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충전 필요상, 이거는 홍준표 후보에게 드리겠어요. 홍준표 후보 좀 더 기운차게 그 옛날에 그 스나이퍼 에지테이터 선동 팍팍 하고 팍팍 찌르던 예전의 홍준표로 제발 돌아와 다오. 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여러분하고 아주 재밌는 관전평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네, 여러분, 하태경이 정권교체 필패는 조국 지지자들에게 잘 보이다가 역선택의 함정에 빠지는 것이다. 전 이거 맞다고 생각합니다. 보수의 가치로, 보수의 책임으로, 보수의 선택으로, 보수의 가치로 우리 이번 대선 압승할 수 있습니다. 겁내지 맙시다. 우유부단하지 맙시다. 쪼잔하게 굴지 맙시다. 큰 길로 용맹하게 과감하게 나아갑시다. 그게 바로 대권 승리, 압도적 승리의 길입니다. 내 구독 엄지척, 여러분 구독과 엄지척으로 정권 교체 길 가겠고요. 또 전용TV의 멤버십 후원 부탁드립니다.